자, 2025년도네요. 2025년도 스프링 카파 트레이닝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카파 트레이닝 이제 뭐 매 학기마다 저희가 카파 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스프링 카파 교육의 팀은 Agentic AI Application for Research and Teaching이라고 좀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카파를 가지고 Collective AI on the Foundation AI를 가지고 이제 AI가 어떤 의사결정을 좀 해주는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주는 그런 형태의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Agentic AI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강조시킨 카파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리서치랑 티칭을 좀 따로 뺐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하기 위한 이런 특히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에이전틱 AI 혹은 카파를 가지고 하는 연구할 때는 어떻게 쓰나 또 연구하기 위해서 그랜트를 쓸 때도 리터처 리뷰 같은 걸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해서 우리 실제 연구자들이 좀 도움되는 부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티칭은 대놓고 이제 educator, 이걸 like learning이라고 그러지 않고 teaching이라고 했던 게 너무 학습자 위주로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수자 위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카파는 교수자의 지식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잘 교수자를 잘 돕는가 하는 그런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잘 도와주면 그게 학생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무 학생만 돕기 위해서 교수나 뭐 교사나 이런 사람 없어져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수나 교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도와줘서 학생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이 하고 특히 이제 K-12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티칭을 할 것인가 내가 티칭할 때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위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생성형 AI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배우고요. 카파 시스템의 기초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거는 공통된 부분이라서 연구할 때마다 거의 되풀이 되는데 그래도 카파 시스템 이번에는 좀 이론을 조금 많이 넣어가지고 첫 번째 두 단계에 대해서 두 꼭지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페어라고 하는데 아카데믹 리서치를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따로 빼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뭐 연구 주제를 잡는다거나 그랜트 프로포즈를 쓴다거나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부분에 연구 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생성형 AI가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잘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박사 과정이나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예제들이 많이 정리가 돼서 나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rompt Engineering for the Adaptive Learning은 이제 PEAR이라고 하는 Adaptive and Responsible Learning인데 PEAR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번에는 좀 Educator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교수님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실제 안에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앱들 위주로 그걸 어떻게 만들고 혹은 만들어진 앱을 저희가 이제 메타 앱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 굉장히 커스터마이저블한 앱을 만들어줘서 내가 내 수업 시간에 쓰면서 수업 진행하면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거를 이제 한 꼭지로 해가지고 크게 세 꼭지가 되겠죠. 이론과 이 카파 시스템의 백그라운드 한 꼭지, 그 다음에 아카데믹 리서치를 하는 쪽, 이거 한 꼭지, 그 다음에 이제 티칭 하기 위한 한 꼭지 이렇게 해서 세 꼭지로 나눠가서 진행을 하고 강사는 제가 맡아서 하도록 하고요.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부터 12시입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미국도 살고 한국도 살 것 같아가지고 하고 미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부터 10시가 됩니다. 근데 아마 3월 달 되면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 바뀔 텐데
한국 시간이 고정되고 미국 시간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9시부터 11시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바뀌게 되면 그 점만 유의해 주시고 한국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 계신 분들은 좀 밤에 토요일 밤에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월 25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월 10일까지 15주간이라 16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양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저번에 조금 마지막에 약간 좀 애매하게 끝난 부분이 있어서 한 주 더해서 16주로 진행이 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료가 있는데요. 수업료랑 카파 플랫폼 서브스크립션이랑 같은 개념인데 개인은 1,200불, 그다음에 기관은 4,800불 이렇게 해서 기관은 이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거고 개인은 이제 개인이 하시는 건데 이게 1년간 앱을 올려가지고 이제 복수의 앱을 카파 앱을 올려서 이제 사용하시는 그 플랫폼 사용료랑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뭐 교육 받으면서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컨설팅이 되는 거죠. 교육을 받아야지 뭘 만들어 보고 만들면서 질문도 하고 하면 이제 제가 수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1년간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서브스크립션을 하시게 되면 뭐 이번 학기가 아니라 다음 학기 하는 교육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은 지도 교수님 추천서 여기 링크를 보면 지도 교수님 추천서 링크를 제출을 하시면 지도 교수님 직접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을 지도 교수님한테 설명을 하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요건에 맞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지도 교수님 추천서 안에서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 교수님이 내주시든지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 교수님 추천서를 좀 까다롭게 볼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모르는 분들은 지도 교수님 추천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서 이 제대로 써져 있지 않으면 교육을 좀 그런 분들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험이 있었던 게 학부생도 환영합니다. 지도 교수님이 좀 이렇게 좀 아무래도 학부생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박사과정 학생만 해야 된다는 거 없고요. 학부생들은 좀 재밌게 이런 것도 되는구나 저런 것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베네핏을 많이 가져갈 것 같아서 학부학생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 백그라운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내가 생성형 AI 관련돼서 이런 거 앱 만드는 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면 뭐 공대생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누구든지 한번 도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세 정보 링크는 여기 있고 요 링크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2인 이상의 그룹 프로젝트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룹을 짜서 오세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아마 와보시면 처음 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그룹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었던 사람 2번 듣고 3번 듣고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눈팅만 하시면 이게 너무 익스펜시브해요. 그래서 그룹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누구 한 사람 하고 지도 교수님 옆에서 이제 조언도 좀 해주고 그룹끼리 미팅도 하고 그래야지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한 과제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만 안 하면 이 수업에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룹별로는 제가 뭐 누가 어느 만큼 했나 이런 거를 확인하지는 않을 텐데 일단 그룹별로는 매주 과제가 나가니까 그 과제를 수행을 해야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마줄 태스크는 이제 이치 수업마다 과제가 나갈 거고요. 이번에는 이론 수업, 이론 과제, 그다음 실습 과제 2개를 줄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실습만 하고 이론 안 하든지 실습도 하고 이론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앱 프레젠테이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술 태스크는요 모든 학생들은 이게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걸리게끔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3학점짜리 수업 듣는 빡빡한 3학점짜리 수업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를 해야지 다음 주 수업을 들어오시는 게 약속입니다. 과제 안 하고 들어오시면요. 뭐 돈 안 냈다고 뭐 학생들은 과제 시키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과제 안 하면 배우는 게 없어요.
과제를 해야 배웁니다. 수업 들어봐가 2시간 앉아 있다고 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뭐 중간에 좀 빠질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룹 프로젝트로 같이 오셔야지 내가 어디 뭐 갈 때도 있고 뭐 학회 갈 때도 있고 출장 갈 때도 있고 몸도 아플 때도 있는데 수업이 메이크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그룹 과제 하시고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커패시티가 되시는 분들만 팀으로 만들어서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학생들한테 중요한데 저희가 카파 마들러 서티피케이트를 드리는데 그냥 앉아 있다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뭐 계속 구경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드려요. 과제를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전주 과제를 해야지 다음 주 과제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중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게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셔야 되니까 그거 다 끝내신 분들한테는 서티피케이트 만들어서 드리고 사인해서 이게 그런 분들한테는 수료증 이런 건 없습니다. 과제를 한 분한테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자격증을 드립니다. 오픈 AI API 키가 필요한데 수업 들으시면 제가 첫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 할 때 한 10불 정도 크레딧을 있거나 first time 유저는 오픈 AI에서 20불짜리 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주 수업을 화면을 제대로 켜고 디스커션하고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가하셔야지 그냥 화면 끄고 그냥 듣기만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분위기가 흐려져서 안 오시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안 들으면 되는 거지. 강의 노트는 수업 시에 제공이 됩니다. PDF로 수업 시작할 때 제공이 되고요. 스크립트나 이런 것도 수업이 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이거는 제공이 됩니다. in general 녹화 영상을 제공하지는 않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빼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공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안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면 그게 강의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개런티를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 같이 백업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뭐가 중요했냐, 뭘 배웠냐 이거는 스스로 그룹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힘 빠지고 힘들고 결국에는 도태되게 됩니다. 자, 앱 프레젠테이션 세션이 있는데 발표자만 참가해가지고 앱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 앱을 포트폴리오처럼 가지고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앱을 만들어서 내가 보여주는 거. 특히 이제 여기는 교수님들이 스폰서를 서주시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교수님 지시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번 수업 끝날 때 요런 거 한번 만들어봐라. 이제 그거를 저랑 같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만들어 나가면서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뭐 그랜트도 수행을 하든지 그랜트 프로포즈를 쓰든지 뭐 그런 역할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팀원들한테 스스로 확인하고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어떻게 뭐 16번 계속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빠져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되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몸이 안 아플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이 없다. 그러면 힘들어요. 가능은 한데 제가 뭐 랜덤으로 어사인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은 팀을 짜서 오세요. 나만 들을 거야 하지 말고 나 듣고 싶으면 지도 교수님 설득하시고 친구 설득해서 2명이나 3명 맞춰서 오세요. 제가 돈 받는다고 안 그랬잖아요. 학생 같은 경우는 팀 짜서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파의 플랫폼의 종속성이 좀 있어요. 카파에서 여기 하고 나면 카파에서는 구동이 되는데 바깥으로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구동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따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려면 서브스크립션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됐든 기관 서브스크립션 해가지고 연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요소도 있어요. 교육 받을 때는 그게 그런 걸 못 느끼시겠지만 교육 받고 나서는 서브스크립션 해야지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고, 두 번째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지식이나 이 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능력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앱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내 지식도 계속 리프레시 해줘야 되고 정리해서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카파는 움직이기 때문에 LLM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전문가는 필요 없어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지식을 모형화시키고 구조화시키고 전산화시키는데 LLM을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다양한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지식 관리 능력, 앱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관심 능력,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냥 언제 한번 들어보자 하고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앱이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 앱을 만드실 때 이제 지식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데이터 같은 것도 올리고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올리는 지식의 구조라든가 데이터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앱 코드는 이제 지적 재산권이 만드시는 분들한테 있지만 전체 플랫폼에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정보도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앱 코드랑 데이터 접근이 서브스크립션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앱이라는 게 코드가 뭐 있어봤자 서브스크립션 끝나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백업 받으시고 정리를 하셔서 플랫폼 서브스크립션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고 액세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접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교육이 끝나거나 서브스크립션이 끝나고 나면 다시 플랫폼에 액세스가 안 되면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아셔서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학생은 지금은 학부생들 굉장히 웰커밍 합니다. 이번에 서울대랑 가대에도 열리는 게 학부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으로 3학점짜리 수업으로 열리거든요. 나는 연구자만 듣는 거 이런 거보다도 근데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님 사실은 추천서가 좀 약해도 돼요. 학부생들은 저는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인커리지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히려 박사들이 위험해요. 박사과정 학생들이. 지도 교수님 추천서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실 거예요. 들으면 내 연구 주제도 너무너무 바뀌어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 교수님하고 저하고 알고 계시는 경우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꼭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추천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놨는데 이거 왜 듣는 거지? 왜 필요한 거지? 그 내용을 지도 교수님이 알고 계신 상태에서 들어야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지. 한 학기 수업 들었다고 모든 게 나한테 이제 난 생성형 AI 전문가가 됐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하시게 되면 박사 논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지도 교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시간과 노력과 고민을 가져다 주는 수업이 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도 교수님 잘 설득하셔서 레퍼런스 써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카파 트레이닝. 여기 이거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그 이전에 했던 강의 올렸던 곳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좀 보시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무슨 렉처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강의가 다 올라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중에 몇 개 쉐어할 만한 건 올려놨으니까 여기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 분들은 이게 뉴스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바뀌는 거라든가 여기 이 단톡방에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다. 이번 교육은 아니더라도 카파 뭐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카파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웹사이트 백날 찾아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단톡방에 오시면 거기 정보들이 있고
다 거기서 공지사항도 그쪽은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커뮤니티 한국 분들은 카파 커뮤니티 단톡방으로 오시는 것을 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뭐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신청 사이트 만들어 놓고 오면 거기 이제 교육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뭐 추천서 링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시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신청하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월 25일인가요? 6일인가요? 네, 뭐 교육 시작하게 되게 되면 그때 뵙고 그 전에라도 질문 사항 있으시면 아까 했던 그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